그러면 이런 상동행동 어떻게 도와주면 좋아요? 신체놀이나 운동 정말 많이 하셔야 되죠. 힘쓰는 거, 매달리고, 뛰고, 달리고 하는 신체 운동, 그죠? 여러 가지 신체 운동은 감각에 어떤 자극도 주고 신체도 발달하면서 또 하나는 아이가 뭐 약간의 불안함이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해소시켜주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좋고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에 되게 많이 소모할 수 있어서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할 때 혹시 이제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이런 상동 행동이 좀 걱정된다 하시면 미리 그 가시기 전에 이런 신체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아이가 에너지 소모를 좀 많이 하고 가시는 게 또 도움이 되죠.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어디를 갈 때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착 인형이나 애착 장난감 이런 것들 하나씩 보내시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 모임 가거나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야외 갈 때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또 도움이 되죠. 집에서도 상도행동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전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애착 인형을 가지고 또 한 번씩 아이가 갖고 놀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전부 다 해주시는데 얼굴이나 이런 눈 주위, 시각 추구 많이 하는 애들 도움이 되거든요. 눈 주위나 입 이렇게 얼굴 주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는 게 또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웃을 때 크게 웃고 슬프게 울 때는 슬프게 울고 이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감각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가 감정을 느껴보는 거라서 자기 스스로 충분히 울어보고 웃어보고 그런 경험도 아이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이가 정말로 울어야 되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신나서 깔깔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정말 그게 잘 안 되면 무표정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간지럽혀서라도 아이가 하루 한번 깔깔깔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면 이런 상동 행동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차단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다 허용만 해주느냐? 차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허용해 주라고 하는데 언제 차단을 해야 되느냐? 아이가 특정한 감각에만 익숙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의존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들. 청각 추구만 하려고 하는 거, 시각 추구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 가지의 감각,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습관처럼 패턴화 시키는 것들은 차단하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하면 시각 추구나 청각 추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상동 행동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어떤 한 가지의 감각만 계속 쓰려고 하거나 의존하려고 해. 두드리는 것만 계속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죠. 계속 두드리는 거 외에 다른 거는 감각 놀이 안 해요. 그러면 이 두드리는 것을 손을 잡고 좀 막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을 계속 쓰는 것보다 이것을 조금 막고 다른 감각을 쓰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 추구만 하는 아이들, 손만 막 보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잡아서 이것은 전환해줘서 못하게 해주시는 게 맞죠. 그 손만 움직이는 게 시각 추구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로도 얼마든지 공을 던지면서 받으면서 또 다른 놀이를 하면서 얼마든지 시각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청각 추구하면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고 또 감각 놀이를 하면서 촉각을 발달시킬 수 있고 그쵸?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행동만 계속하는 이것을 손 자극만 계속한다. 이렇게 아이가 손을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레이를 가지고 주물럭거리게 만들고 공을 옮기면서 놀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다양한 감각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한 가지만 하는 것. 이게 그래서 한 가지만 감각 추구를 하는 것들이 상동 행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기 싫은 행동이 아니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어도 이 한 가지 감각만 아이가 계속 쓰려고 하고 그것만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막아야 되고 다른 감각들과 다른 기회와 다른 놀이로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굳이 보기 싫은 행동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컬러풀한 책만 계속 보는 아이가 있어요. 책 보는 게 엄마들이 좋죠. 얌전하고 혼자 책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뭔가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책 보는 것은 크게 차단을 안 하시는데 시각 추구를 하면서 그 컬러풀한 그림색만 보면서 책 넘기는 아이들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림만 보면서 넘기는 아이는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장난감도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 제가 다 치우라고 하는 거고 소리만 나는 거 기계음이잖아요. 특히 건전지 넣어서 나는 거 다 제가 치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자극이 1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아이 뇌에서 1번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1번 만약에 건전지 놓고 나는 어떤 음악 소리야. 1번 그럼 그게 가장 좋아요. 이 아이는.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미디어적인 것들은 사실 다 차단해 주셔야 돼요.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이 아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자, 일단 살펴보실 게 반향어인지 아니면 상동행동, 거기에 가까운 건지 살펴보셔야 돼요. 말을 하려고 이제 막 뱉으면서 따라하는 반향어는 막으실 필요 없어요. 반향어라도 충분히 해야 그 다음 말들을 배우고 자신감이 생겨요. 반영어 처음에 말 못하다가 하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잘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 따라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말 따라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미디어를 보고 아니면 어떤 뭐 애니메이션을 듣고 아니면 책을 보고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셔서 어떠한 내용을 중얼거리는지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차단해야 되는지 이것을 같이 끼어들어서 엄마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동행동적인 요소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꾸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우와 하면서 반응도 해주셔서 그것을 계속 아이랑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고 확장을 해주셔야 되고 그죠? 그 아이가 하는 그 단조로운 말에서 표현도 조금 더, 말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확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시면 도움이 돼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고 혼자 있을 때 딴짓하고 이러잖아요. 어머님이 좀 힘드셔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으로 나가세요. 집에서 계속 혼잣말 하고 이러는 것보다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밖에 있는 자극을 받아요. 바람소리, 새소리, 꽃내음, 그리고 꽃을 보는 시각,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밖에 있을 때는 훨씬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엄마가 잘 놀아준 것도 집에서 잘 모르겠다. 데리고 나가세요. 네. 또 하나의 팁이라면 맨날 갔던 놀이터, 맨날 갔던 공원 아니고 다양하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가 볼거리도 많고 새로운 것들을 적응하는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쪽 길로 갔으면 내일은 이쪽 길로 가보고 오늘은 이쪽 마트를 갔으면 내일은 저쪽 슈퍼를 가보고 해서 가는 장소도 똑같은 공원이지만 오늘은 이 길로 가고 내일은 저 길로 가고 바꿔주시고 매일매일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익숙해지면 이제 이쪽 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 아이가 혼자서도 갈 수 있어. 그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놀이터도 바꾸시고 공원도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확장해 주시면 됩니다. 뛰어다니기 혼잣말도 상동행동일까요? 네, 상동행동이에요. 혼잣말 지금 계속 말씀드렸고 뛰어다니는 것은 아이가 뛰면서 시각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각 추구하는 아이들이 자기 손을 흔들거나 팔랑팔랑 하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데 모든 것들이 멈춰 있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띄어서 바깥의 풍경을 자기 몸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특히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은 시각 추구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밖에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한다. 시각 추구예요. 뛰어다니면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뛰어다니시면 되겠죠. 장애물 여기 갖다 던지고 돌아오기. 그 전환점을 돌아서 오기. 이렇게 해서 똑같이 뛰는 거지만 어떤 게임이나 놀이를 하면서 뛰는 것은 괜찮아요.